네, 안녕하세요. 오늘 개택데이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한국 오라클에서 마이스큐엘 채널 비즈니스를 담당하고 있는 현필환 이사입니다. 오늘은 OLTP와 OLAP를 위한 고성능 MDSN 히트웨이브란 제목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총 4가지 주제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로 MySQL을 간단히 소개를 드리고요. 중간에 제가 MySQL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같은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MySQL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줄여서 MDS 소개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히트웨이브를 또 소개를 드리고 마지막으로 고객 사례를 말씀드리는 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MySQL 혹은 MySQL이란 모두 다 잘 아시다시피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인기 있는 오픈소스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데이터베이스고요. 예, 램프스택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램프스택의 M이 바로 이 MySQL을 얘기하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웹 애플리케이션에서 실질적인 세계적인 표준으로 되어 있고요. 오라클 마이스큐엘 팀에서 개발되고 지원되고 있습니다. 예, MySQL은 간단히 설명드리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의 하나이고요. 또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입니다. 시장에 알려진 바에 따르면 MySQL은 매우 빠르고 신뢰성이 좋고 또 확장이 가능하고 사용하기 쉽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MySQL은 클라이언트 서버 구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인베디드용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또한 MySQL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다 보니까 커뮤니티의 수많은 기여와 함께 발전되어 왔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 있는 MySQL 8.0 레퍼런스 매뉴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으로 왜 많은 고객들이 MySQL을 선택했을까를 좀 확인해 보면요. 첫 번째로 웹의 실질적인 표준입니다. 아까 램프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장표 왼쪽 상단을 보시면 리눅스, 아파치, 마이스퀄, 그 다음에 PHP 혹은 파이썬의 첫자를 따서 총 LAMP에서 램프라고 부릅니다. 이 소프트웨어 스택의 한 가지 구성 요소고요. 현재 워드 프로세스, 매그니토, 무들을 포함한 모든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MySQL과 함께 실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주류의 프로그램 개발 언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NoSQL 부분도 지원하기 시작해서요. 하이브리드 데이터 모델로 개발자의 요구사항을 모두 만족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계형 데이터 모델을 사용하면서 JSON 도큐멘트도 동시 활용이 가능하게 됐다는 것이 주요 변화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측 상단을 보시면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대규모 온라인 서비스들이 처음에 작게 MySQL에서 운영되기 시작해서 현재도 크게 확장하여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수많은 유니콘 기업들이 MySQL 기반으로 시스템을 개발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측 하단에 보시면 말씀드린 것처럼 작게 시작을 했지만 엔터프라이즈급의 건장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포괄적인 고급 기능을 가지고 있는 오픈소스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로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한 24시간 7일 전문적인 MySQL 기술 지원 엔지니어와야 직접 컨택이 가능하다는 것을 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실제 MySQL을 사용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 기업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왼쪽부터 보시면 소셜 기업으로 페이스북, 트위터, 링크드인, 그다음에 우리나라 기업으로 일본에 상장돼 있죠. 라인, 위챗 등이 있고요. 이커머스 기업으로 유명한 부킹닷컴, 그다음에 우버, 에어비앤비 등등이 있습니다. 테크 기업들도 잘 아시겠지만 깃허브, 허브스팟, 젠데스크 등등의 기업들이 다 MySQL 기반으로 운영을 되고 있고요. 파이낸스 부분도 또한 뱅크 오브 아메리카, JP 모건, 비자 등등이 다 MySQL 기반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제조업 기반의 기업들도 많은 MySQL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테슬라라든지 폭스바겐, 그다음에 토요타 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MySQL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줄여서 MDS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라클 클라우드에 있는 세계 1위의 오픈소스 데이터베이스 클라우드 서비스입니다. 특징으로는 100% MySQL 팀에서 개발, 관리 및 지원을 하고 있고요. 온프라미스의 MySQL과 완전한 호환성으로 러긴의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러긴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 회사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썼을 경우에 그 회사의 것만 지속적으로 써야 되는 그런 위험을 말씀드리는데요. 기존의 온프라미스 MySQL과의 100% 호환성이기 때문에 러긴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타사 벤더의 클라우드 서비스와 다르게 MySQL 엔터프라이즈 버전 기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최신 보안 패치와 함께 자동 업그레이드가 지속적으로 지원되는 서비스입니다.
또한 OCI, 오라클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의 약자입니다. 저희 오라클에서 제공하는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의 이름인데요. 거기에 있는 엔지니어들과 마이스큐엘 엔지니어들로 구성된 기술 전문가들이 24시간 7일 동안 기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발표된 힛웨이브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고성능이고 인메모리 쿼리 가속기인데요. 저희는 이것을 힛웨이브라고 이름 지어 나왔습니다. 이 힛웨이브와 통합된 유일한 클라우드 마이스큐엘 데이터베이스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마이스큐엘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는 HA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아래에 보시면 실제로 그 마이스큐엘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인스턴트를 만드실 때요. 스탠드얼론으로 하실 수도 있고 하이 어벨러빌리티 HA 형태로 하실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힛웨이브를 같이 사용하는 형태로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캡처해서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HA 기능을 사용하시게 되면 싱글 클릭으로만 고가용성을 곧바로 제공하게 하실 수 있고요. 역시 HA니까 당연히 자동 장애 복구가 됩니다. 그럼 업타운이 향상될 테고 두 가지 새로운 개념이 있는데요. 장애 시의 다운타임입니다. 다운타임. 저희는 RTO라고 부르는데 이것을 분 단위로 줄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장애 시 데이터 로스를 제로로 만들 수 있는 HA 기능이 제공됩니다. 이 RTO랑 RPO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요. 이 장표인데 이 가운데 failure라고 된 부분, 빨갛게 되어 있는 부분이 실제로 장애가 난 시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장애가 난 시점에서 그 전까지 있던 데이터가 하나도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복구 시점 목표라고 해서요. RPO라고 해서 서버 장애 시 발생하는 데이터 손실을 제로로 만들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장애 시 복구되는 시간을 저희가 RTO라고 부릅니다. 복구 시간 목표, 리커버리 타임 오브젝트라고 불러서 짧게 RTO라고 부르는데 그 부분은 뭐 수시간, 며칠이 걸리던 것을 분 단위로 줄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마이스큐엘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HA 기능은 어떻게 제공되는지 좀 더 깊이 있게 보겠습니다. 저희가 멀티 FD나 멀티 AD 리전 형태로 HA 기능을 제공하는데요. FD는 폴트 도메인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어떤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리전에서 폴트 도메인 형태로 이렇게 제공되는 형태가 있고요. 그리고 리전에 따라서 폴트가 아니라 어베일리티 도메인 형태로 HA 기능이 제공되는 형태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간단히 설명드리면 왼쪽에 어플리케이션이나 인바운드 리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마이스큐엘 데이터베이스에 연결을 하고요. 그럼 마이스큐엘 데이터베이스 뒤에 보통 프라이머리랑 그다음에 세컨더리, 두 개의 세컨더리가 그룹 레플리케이션을 통해서 InnoDB 클러스터 형태로 제공되면서 HA가 제공되게 됩니다. 그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점은 장애 시의 데이터 로스는 제로고요. 그래서 저희가 RPO를 제로라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온라인으로 빠른 페일오버가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저희가 RTO라고 부르는데 장애 복구 시간입니다. 이것은 시간 단위가 아니라 분 단위로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이 힛웨이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차례인데요. 기존의 마이스큐엘 사용자들은 모두 OLTP와 OLAP 별도의 시스템이 필요했었습니다. 이거는 꼭 마이스큐엘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대부분의 RDBMS 시스템들의 이슈인데요. 대부분 RDBMS는 개발될 때 OLTP에 강하게 개발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SQL 문이라고 하면 인서트나 업데이트 문을 주로 쓰는 걸 얘기합니다. 이런 경우는 강하지만 데이터 웨어하우스 형태, 어널리틱을 써야 되는 OLAP 혹은 OLAPS기에는 속도가 너무 느리고 그 다음에 리소스가 많이 들어서 사용이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어떻게 쓰냐면 OLTP로는 마이스큐엘을 쓰고 OLAP를 위해서는 별도의 데이터베이스를 마련을 해서 마이스큐엘에서 OLAP 전용 데이터베이스로 ETL, Extract, Transfer, Load의 약자입니다. ETL을 통해서 데이터를 옮겨서 뭔가 어널리틱한 일을 처리를 하고 그걸 다시 OLTP로 옮겨서 사용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뭐 사용하기 불편하기도 하고 시간도 많이 들고 리소스 많이 투입이 됐겠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오라클에서 OCI 위에서 MDS와 같이 만들어진 것이 힛웨이브입니다. 힛웨이브는 일종의 인메모리 가속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동작하는 방식을 설명드리면 이 앞부분은 아까 전에 장표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OLTP나 OLAP 어플리케이션이 MDS랑 서로 인터랙션, 서로 상호작용을 하게 돼 있고요. 뒤에 OLTP로 쓰는 InnoDB 엔진, 마이스퀄의 실제로 그 데이터베이스 엔진이 대표적인 것이 저희가 쓰는 게 InnoDB 엔진이거든요. InnoDB 엔진을 쓰고요. InnoDB 엔진이 그 뒷단에 있는 인메모리 애널리틱 가속기인 히트웨이브랑 서로 상호작용을 통해서 전체적인 그 OLAP, 올랩의 퍼포먼스를 증가시키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측에 설명해 보시는 것처럼 OLTP랑 OLAP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단일의 MDS 데이터베이스라고 보실 수 있고요. 무슨 얘기냐면 OLTP랑 OLAP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를 쓰실 필요가 없이 MDS랑 그냥 쓰시게 되면 MDS가 알아서 OLTP에 적당한 쿼리를 빨리 처리를 해준다거나 혹은 내용을 봐서 이게 OLAP에 맞는 거면 거기에 맞춰서 또 빠르게 처리를 해준다거나 해서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을 갖고 두 가지 업무를 모두 처리할 수 있다. 이런 강점이 있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기존에 모든 개발해 두신 어플리케이션을 서로 변경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영향이 없이 그대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실제로 저희가 벤치마크를 해보면 굉장히 빠른 성능을 보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MySQL 서비스를 그 언프라미스 상에서 운영하는 것보다 보통 최대 400배 이상 빠른 성능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한 이 우측에 있는 이 히트웨이브로 수천 개의 코어까지 확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큰 데이터에 대해서 빠르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제가 맨 앞부분에 MySQL이라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 MDS, 줄여서 MDS죠. 원래 이름은 MySQL 데이터베이스 서비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MySQL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를 위한 인메모리 애널리틱 가속기인 히트웨이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특히 MDS랑 히트웨이브에 대해서 강점을 한번 한 장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한번 보시면요. 왼쪽에 MySQL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MDS에 대해서 강점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MySQL 팀에서 100% 개발, 관리 및 지원을 하는 서비스고요. 그 다음에 저희 OCI, 오라클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 위에서만 서비스되는 상품입니다. 비용 면에서 보시면 이 비용 부분은 아까 설명을 안 드린 부분이긴 한데요. 아마존 RDS가 저희의 경쟁 상품으로 보는데요. 이 RDS의 비용의 보통 한 3분의 1 정도가 사실 더 작게 들 수도 있습니다만 평균적으로 3분의 1 정도가 들어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모든 OCI 커머셜 리전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뜻은 다시 설명드리면 글로벌하게 거의 모든 리전에서 사용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온프라미스 MySQL, 기존의 MySQL을 쓰고 계신 고객이라면 온프라미스에서요. 혹은 아마존 RDS에서 MySQL을 쓰고 계셨던 고객이라면 아주 쉽게 마이그레이션이 가능하십니다. 왜냐하면 100% 서로 호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현재 10가지 E3 쉐입으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OCPU, 저희 OCI에서 그 CPU로 OCPU라는 용어를 쓰는데요. 그래서 OCPU와 메모리의 고정 조합으로 쓰고 있고요. 그 중에 가장 큰 쉐입은 mysql.vm.stand.e3.64.1024.GB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64는 코어의 OCPU의 개수를 얘기하는 거고요. 1024는 메모리의 사이즈를 얘기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왼쪽이 MDS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그 MDS를 위한 인메모리 애널리틱 가속기인 히트웨이브는 우측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유일하고 통합된 MySQL 데이터베이스 서비스의 인메모리 쿼리 가속기입니다. 처음에는 오라클 랩에서 래피드란 이름의 프로젝트로 최초로 개발이 되었고요. 현재 MDS와 통합돼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히트웨이브는 현재 가장 빠르고 가장 저렴한 MySQL을 위한 애널리틱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숫자를 좀 말씀드리면 아마존 오로라에 비해서는 1000배 정도 빠르고요. 비용은 3분의 1 정도, 사실 더 저렴할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좀 보수적으로 안전하게 비용은 한 3분의 1 정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마존 레드시프트라는 거를 많이 들어보실 수도 있고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아마존에서 이 오로라나 RDS로 OLTP는 잘 처리가 되지만 실제로 OLAP,
혹은 올랩성의 쿼리가 잘 처리가 안 돼서 만들어진 서비스가 바로 아마존 레드시프트입니다. 최근에 아마존에서도 많이 마케팅을 하고 있는데요. 이 레드시프트에 비해서 2.7배 정도 빠르고요. 비용은 3분의 1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히드웨이브의 구성에 대한 전용 쉐입은요, OCI 위에 mysql.heatwave.vm 스탠다드 E3라는 이름으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MDS 히트웨이브, 제가 이렇게 묶어서 한 번에 부르거든요. MDS 히트웨이브는 어떤 강점이 있냐라고 말씀드린 것 중에 기존의 어플리케이션의 변경 없이 사용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부분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소셜이라든지 이커머스라든지 핀테크라든지 혹은 뭐 사스 형태의 어떤 서비스라든지 올랩성 어플리케이션이 있다면 그걸 가지고 중앙에 있는 오라클의 MySQL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혹은 줄여서 MDS랑 서로 상호작용을 하게 돼 있고요. 그러면 이 부분은 기존의 MySQL과 동일한 형태의 인터페이스를 가지기 때문에 기존의 어플리케이션을 변경하거나 영향을 받으실 일이 없겠죠. 그 뒷단에서 MDS 안에 있는 InnoDB 엔진과 그다음에 저희가 래피드라는 이름으로 개발했던 현재 히트웨이브라고 부르고 있는 인메모리 쿼리 가속기를 통해서 서로 상호작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쿼리의 특성이 OLTP냐, OLAP냐 특성에 따라서 자동으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퍼포먼스와 저렴한 비용으로 쿼리에 대한 결과를 얻으시게 되고요. 그럼 그것을 기존에 쓰시던 올랩을 위한 BI 툴이나 어널리틱 툴과 연결해서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현재 오라클에서 제공하고 있는 오라클 어널리틱스 클라우드하고 쓰실 수도 있고요. 많이들 아시는 뭐 태블로라든지 루커, 큐릭 이런 것들과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온프라미스 상에서 MySQL 쓰시는 고객들 중에 올랩성, 그러니까는 어널리틱한 데이터 처리에 관해서 히트웨이브를 같이 쓸 수 없냐는 요구들이 있어서 그 부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장의 장표로 만들어 봤고요. 왼쪽에 보시면 온프라미스 상에서 기존의 어플리케이션을 MySQL을 통해서 사용하시는 형태고요. 그러니까 왼쪽은 기존에 MySQL 쓰는 고객들이시면 다 왼쪽 형태로 되어 있는 거죠. 그것을 저희 OCI 위에 있는 히트웨이브랑 연결을 해갖고 사용하는 형태가 가능합니다. 연결 방법은 MySQL 애플리케이션을 쓰는 방법이고요. 그래서 가능하기 때문에 장표 한 장으로 만들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설명드린 거를 가지고요. 실제로 벤치마크하고 코스트 세이빙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추가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MySQL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이제 클라우드, 저희 오라클에서 제공하는 MySQL 데이터베이스 서비스와요. 다른 타 벤더사, 여기 보면 아마존,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클라우드와 비교한 1년 비용을 한번 장표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기준은 100개의 OCPU 기준이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량은 1TB의 스토리지를 갖고 서로 비교를 해봤습니다. 비용은 1년 비용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MDS 같은 경우 1년 비용이 지금 65,833불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나라 돈으로 뭐 한 7천만 원 살짝 넘어가는 비용이죠. 근데 가운데에 보시면 아마존 RDS인데요. 이 경우에 비용이 215K, 그러니까는 20만 불이 넘어가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2억 원이 좀 넘어가는 비용, 2억 한 뭐 2천만 원 정도 보실 수 있겠네요.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아주로도 같은 컨피그레이션을 쓰시게 되면 같습니다. 뭐 21만 2,974불, 우리 돈으로 뭐 2억 한 2, 3천만 원, 그 정도 되는 비용입니다. 그다음에 구글 클라우드 SQL이 약간 저렴하긴 한데 여기도 역시 2억에 가까운, 뭐 1억 9천에 가까운 17만 244불 정도가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뭐 잘 안 보셨을 때 왼쪽 하단에 저희가 어떤 기준으로 벤치마크를 해서 코스트를 뽑아냈는지는 설명이 자세히 되어 있으시니까 향후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벤치마크랑 코스트 부분을 설명드리고 있는데 중간에서 오라클 MySQL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저희가 말하는 MDS랑 아마존에서 제공하는 RDS상의 MySQL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마존 RDS랑 그다음에 아마존에서 최근에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오로라, 기업용 MySQL 서비스라고 얘기하는 오로라와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서포트 서비스 부분에서 보면요. 저희 오라클에서 제공하는 MDS는 MySQL 엔지니어링 팀이 후선 지원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저희는 간단한 컨설팅 지원 서비스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MDS를 쓰시면 저희 서포트 서비스를 통해서 컨설팅까지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예, 거기에 반해서 아마존 RDS나 오로라는요, MySQL 엔지니어링 팀의 후선 지원이 없죠. 예, 그 다음에 기술 지원에 대한 추가 비용을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디션과 피처를 좀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 MDS 서비스는 100% MySQL 엔터프라이즈 에디션 기반입니다. 예, 참고로 저희 MySQL의 커머셜 에디션이 총 3개의 버전이 있습니다. 커뮤니티가 아니라 스탠다드 에디션, 그다음에 엔터프라이즈 에디션, 캐리어 그레이드 에디션이라는 GC라는 에디션 3개가 있는데요. 예, 거기에 비해서 아마존 RDS나 오로라 같은 경우는 기업용으로 저희가 사실 개발하고 있지 않은 MySQL 커뮤니티 에디션이 있습니다. 그 커뮤니티 에디션의 카피에서 수정 버전인 포크 버전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MySQL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이 제공하고 있는 전체 기능을 다 제공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업데이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면요. MySQL 팀에서는 MDS 직접 개발하고 지원, 유지, 보수하고 있기 때문에 최신 보안 수정 사항이 자동으로 적용이 됩니다. 예, 거기에 비해서 아마존 RDS 오로라의 경우는 최신 버전이 아니거나 최신 수정 사항이 적시에 제공되지 않을 수 있죠. 최근에도 그런 모습을 좀 제가 봤는데요. 예, 그 부분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강점이 저희 MDS 같은 경우는 온프라미스로 실제로 쓰시는 서버에 세팅해서 쓰시는 MySQL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랑 100% 호환이 됩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아마존 RDS 오로라는 포크 버전이기 때문에 호환성의 보장은 없고요. 예, 가능한 호환을 시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보장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하나 포크 버전이기 때문에 스탠다드 이 표준이 되는 MySQL과 좀 다르게 개발될 수 있죠. 그래서 이 아마존에 락인이 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굉장히 또 어널리틱한 쿼리가 점점 많아지는 요즘 세태를 봤을 때 이 부분은 굉장히 큰 강점이 될 것 같습니다. MDS의 경우는 계속 설명드린 인메모리 어널리틱 쿼리의 엑셀러레이터인 가속기인 히드웨이브랑 완전히 통합되어 있어서 기존의 어플리케이션의 변형 없이 굉장히 좋은 저렴한 비용의 어널리틱 쿼리를 실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강점을 누리실 수 있는 반면에 아마존 RDS 오로라는 OLTP에는 적당하지만 OLAP에는 적당하지 않은 솔루션이기 때문에 그 아마존 내에서 제공하는 별도의 데이터베이스 서비스인 레드시프트와 같은 혹은 외부에 있는 스노우플레이크와 같은 외부 솔루션을 사용하셔야지만 가능하고 그 경우에는 언제나 ETL이라는 번거로운 과정을 거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밑에 지금 말씀드린 거를 다 설명드렸고요. 특히 RDS의 3분의 1 비용으로 MDS를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시 이제 벤치마크랑 코스트로 돌아가세요. 이 환경은 아까는 MDS만 갖고 했었죠. 근데 이번에는 MDS랑 히드웨이브를 더해진 것과 그 다음에 어널리틱에 특화되어 있다고 타 벤더사들이 홍보를 하는 스노우플레이크, 이건 이제 별도 회사입니다. 그 다음에 아마존에서 제공하는 레드시프트, 시냅시스라든지 구글에서 제공하는 빅쿼리 등과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왼쪽부터 빨간 색깔부터 MDS 히드웨이브고요. 요 두 번째 게 스노우플레이크, 세 번째 게 레드시프트, 네 번째 게 시냅스,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 게 구글의 빅쿼리입니다. 일단 환경은 TPCH라는 벤치마크를 위한 표준 스탠다드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30TB의 데이터를 갖고 한번 비교를 해봤고요. 그럼 첫 번째 보시면 왼쪽이 처리하는 데 걸리는 평균 시간입니다. 그래서 에버리지 타임 여기 보면 13.14초, 두 번째가 78.28초, 32.32초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MDS 히드웨이브가 속도면에서 훨씬 빠른 걸 보실 수 있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숫자는 실제로 사용된 비용을 보는 겁니다. 1년 비용인데요. 여기 보시면 251K, 그러니까 거의 2억 한 8천에 가까운 돈이죠. 거기에 비해서 다른 데 보시면 여기 밀리언이 넘어갑니다. 지금.
10억이 훌쩍 넘어가는 돈이고요. 여기도 역시 밀리언이 다 넘어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 면에서는 사실 3분의 1이 아니라 훨씬 더 크게 세이브되는 거 보실 수 있고요. 우측은 이제 비슷한 벤치마크를 한 건데 TPCDS라는 스탠다드를 가지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쪽으로만 한 가지 스탠다드로만 하면 형평성이 떨어질 수도 있다고 보고 다른 형태로도 해본 건데 역시 비슷한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뭐 계속해서 같은 얘기입니다만 프라이스 퍼포먼스를 RDS랑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사실 RDS 자체는 힐드웨이브와 같이 어널리틱을 위한 서비스는 아니라서 비교하는 게 크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는데 종종 회사들에 보면은 레드시프트나 스노우플레이크를 쓰기가 좀 부담스러우셔서 RDS를 그냥 사용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경우는 얼마나 차이가 나나 보면요. 속도 면에서 뭐 비교할 수가 없을 만큼, 보시면 아마존 RDS 상에서 11시간 걸리던 것이 저희 MDS 히드웨이를 보니까 8초가 걸렸죠. 뭐 이건 비교가 거의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속도는 거의 5,400배가 빠르고요. 비용 면에서 보면은 1년 기준으로 54,000불 정도 들어야 될 게 34,000불로 줄었으니까 3분의 2 정도의 코스트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믹스트 워크로드라고 하는데요. 요즘 그 아마존에서 기업용으로 오로라를 많이 물고 있다 보니까 오로라를 가지고 어널리틱 쿼리까지 같이 처리하는 경우가 꽤 있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사실 사용해야 될 데이터 양이 테라바이트까지 되지 않고 기가바이트 단위 뭐 한 100기가 이 정도 혹은 뭐 300~400기가 이 정도 되는 경우는 사실은 레드시프트보다는 오로라를 그냥 쓰시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 벤치마크를 해봤는데요. 왼쪽에 보시면 오로라를 썼을 때 632초가 걸리는 것이 저희 MDS 히드웨이로 쓰면 35초가 걸리니까 총 18배 정도가 빨라졌다고 보실 수 있겠죠. 물론 아까 5,400배에 비해서는 큰 차이는 아니라고 볼 수 있겠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업무 시간이 18분의 1로 준다는 건 굉장히 큰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측에 보시면 이제 비용 면에서 있는데요. 비용 면에서 이게 지금 컴마를 넣어서 생각하시면 되는데 MDS 히드웨이브에 대해서 오로라 같은 경우에 1년 비용이 22,162불이 들던 것이 MDS 히드웨이브로 바꾸니까 9,292불이 들었죠. 그래서 비용도 2.4배 정도 저렴해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같은 애널리틱을 위해 개발된 아마존의 서비스인 레드시프트, 그 중에서도 아쿠아라는 것과 가장 이제 성능이 좋다는 아쿠아랑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레드시프트 중에 제가 알기에 가장 상위 버전이고요. 아쿠아가 비용이 가장 비싼 버전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과 한번 비교를 했을 때도요. 퍼포먼스 부분에서는 저희 MDS 히드웨이브가 6.8배 정도 빨라졌고요. 그 다음에 애뉴얼 코스트 부분에서도 저희가 1.9배 정도 저렴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객 사례를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테트리스 코어라는 회사인데요. 브라질 회사고요. 최근에 저희 고객이 들어오셔서 너무 좋다고 또 저희 레퍼런스까지 해주셔서 저희 지금 웹사이트에 가면은 혹은 유튜브에 가시면 올라 있습니다. 유튜브에 공개적으로 있기 때문에 요 밑에 있는 링크로 들어가 보시면 여기 그 CTO가 직접 하시는 얘기를 들을 수 있고요. 영어로도 돼 있고 그다음에 자막도 돼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글로 간단히 좀 번역을 해놨는데요.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NDS 히드웨이브를 사용함으로 AWS 오로라와 레드시프트를 사용할 때에 비해 50% 이상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분석을 위해 데이터를 여기저기 옮겨 다닐 필요가 없어지면서 매우 빠르고 편리하게 데이터를 통한 인사이트를 거의 실시간으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스케일빌리티를 통해서 비용에 대한 부담 없이 새로운 고객 및 데이터를 추가하며 회사의 성장이 가속되는 플랜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꿈꾸던 것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이 마지막 문장은 제가 Dreams come true라는 걸 그대로 해석을 한 건데요. 여기 어떤 회사라면 그 고객이 광고를 주로 하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고객의 광고 데이터를 받아서 뭔가 인사이트를 주는, 그러니까 어널리틱 쿼리가 굉장히 많은 비즈니스를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밑에 유튜브도 한번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회사도 역시 지금 유튜브에 공개적으로 떠 있고요. 일본 회사입니다. 팬컴이라는 회사고요.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팬컴입니다. 정확하게는 팬컴이. AWS 오로라에서 마이그레이션을 한 후에 퍼포먼스 측면에서 10배 이상 개선되었으며 매우 큰 비용 절감을 경험하였습니다. 또한 그동안 개발해왔던 어플리케이션을 수정할 필요 없이 곧바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말 대단한 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여기 디벨로퍼 분이 설명을 하고 있고요. 유튜브 가서 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들은 뭐 지멘스 케이스라든지 뭐 스코어 에닉스 케이스, 그다음에 일본의 머켈이라는 회사 등등을 올려두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예, 계속 긴 내용, 쉽지 않은 내용이었을 텐데 집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로 현재 GT 플러스를 통해서 MDS 히트웨이브에 테스트 아이디를 부여하는 그런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직접 들어가셔서 신청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런 경우는 저희가 US 달러 한 300불 정도의 그 비용, 그러니까 코스트를 쓸 수 있는 그런 프로모션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GT 플러스를 통해서 신청을 해주시면 싱가포르 달러 한 500불 정도 되는 좀 더 좋은 조건으로 테스트를 해보실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모션을 많이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한국 오라클 마이스큐엘 팀의 현필환 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